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서 이것만 거르자, 이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을 구분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공공재개발. 그런데 민간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민간은 우리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만 빼면 어지간해서는 입주권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공공은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 공공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고 가도 반은 가려가는 거죠. 미리 이야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일까요? 이사대책으로 지정된 곳들은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청산이에요. 입주권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우선공급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애초에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거래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었을 때 여기가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인지 5.6 대책 공공재개발인지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되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 있나요? 맞아요 라고 하면 여기는 5.6 대책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되고, 그럼 내가 무주택자면 살 수 있겠죠. 실거주 하겠다고 전신고하고 실거주 가능한 매물을 살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이번에 지정된 애들 말고 예정지를 가려고 한다. 그것도 복잡하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신축 빌라만 피하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축 빌라는 입주권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일단 당장 이사대책부터 얘기해 볼까요? 2021년도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후보지가 지구별로 발표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한 사람들만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고 멀쩡한 것들이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긴 했는데 3개 법안이 바뀌었어요. 이제 현금청산 기준이 원래는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이 현금청산이었다가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 사람들이 청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재개발 예정지를 가서 샀어. 나는 민간 재개발에 기대했었던 거야.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민간 재개발 공모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가 먼저 침발라 찜 이러면 여러분은 청산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얄짤없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돼요. 예외 사유 333이 존재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가 신청을 안 했다든가,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혹은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경우가 전매 가능하지 일반적으로는 전매가 안 돼요. 물론 투기거래 지구만 대상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도정법 부칙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사업시 인가를 새롭게 신청하는 지역부터 적용이거든요. 지금 관처 난데들 대부분은 사업시 인가를 옛날 옛적에 신청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 나는 데들 보다 보면 전매가 안 되는 데들이 속속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 보면 9구역 전매금지 걸렸죠. 11구역 전매금지 걸렸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이게 전매금지 걸리니까 기존에 전매되는 애들 가격대들이 막 뛰죠. 거래 제한을 두게 되면 나머지 물건의 풍기 형상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매 가능한 데들을 잘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전매금지 강화한다던데, 원래 전매금지 기간이 이렇거든요.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유야무야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이거 내용을 까보면 소급 입법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기존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잔금 치기 전에 전매 금지야 해버리면 어떡할 건가인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재개발이 세금을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공동주택가를 미친 듯이 올린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알고 있죠. 바로 언제 2020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공시가격 90% 현실화를 하겠다. 그러면 집값이 지금으로부터 1원도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년에 더 올라갈 거고요. 내후년에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부세 내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재개발로 가게 되면 재건축과 다르게 공동주택 가격이 일단 되게 낮은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멸실이 되게 되면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죠.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핵심입니다. 양도세, 제일 중요한 양도세인데 재개발은 이것도 피하죠. 어떻게 피할까요?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들어가는지 주택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A, B, C 입주권이 있을 때 A 주택을 팔 때는 30% 중과, 근데 C 입주권을 팔 때는 일반 세율,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재건축도 규제는 되는데, 근데 재개발은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매 가능한 입주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이유들이 있고, 또 취득세 자체도 멸실된 입주권, 그럼 취득세 4.6, 다주택자라고 하면 8.4, 12.4인데 이거 피해 나가죠. 또 재개발 지역에 또 뭐가 있나요? 도로, 상가, 멸실된 입주권, 무허가, 얘네들 취득세에도 피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된다. 자, 이제 재개발 어렵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신축 아파트가 늦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투자를 할 때 또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 오늘 영상으로 핵심만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